이번 영상에서는 교재 리눅스 마스터 이그 완전 정복 4세의 첫 번째 파트인 리눅스 일반 챕터 1 리눅스의 이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의 개요, 첫 번째로 리눅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다중사용자 및 다중처리 시스템. 리눅스는 유닉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서 파생된 운영체제가 이제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의 특징을 대부분 승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하나의 시스템에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 멀티 유저라고 부르는데, 유닉스가 개발되었던 시기가 1969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70년부터인데요. 이 시기에는 뭐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시스템을 이제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각 사용자들이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지금은 뭐 여러분도 막 윈도우 운영 체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글 프로그램을 띄운 상태에서 뭐 MS 워드라든지 엑셀 이런 데 실행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이제 멀티태스킹이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공개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이제 리눅스는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그 소스서부터, 그러니까 가장 이제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데, 운영체제 핵심 이제 커널입니다. 커널이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엔진, 뭐 사람으로 말하면 뇌에 해당이 되는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통제하고 제어하고 하는 게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커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공개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난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제 유닉스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수의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리눅스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여건들을 그대로 다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여기 나온 대로 대부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다 지원한 뭐 TCP/IP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관련 이더넷이라든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다 지원되기 때문에 뛰어난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 하드디스크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용자가 저장해라라고 하게 되면 디스크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 불러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오는 이제 그런 형태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들을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잘 그 다양한 파일 시스템으로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눅스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눅스에 쓰는 파일 시스템이 ext2, ext3, ext4가 있고요. 이 차이점은 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뭐 CentOS 7 버전 같은 거는 이제 XFS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XFS. 네.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리눅스에서 쓰는 이제 고유한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뭐 도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윈도우 이전에 사용된 도스의 이제 FAT16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제 윈도우 98부터 쓰던 게 이제 그 FAT30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NTFS라는 걸 사용합니다, 윈도우에서. 그다음에 CDOM에서 지원하는 이제 IS9660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제 XFS라든지, 이거 보통 이제 중요한 게 또 뒤에 또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었는데,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요 자동으로 이제 깨진 파일 같은 거 이제 복구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정적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원이 이렇게 꺼지게 되면 디스크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뭐 윈도우 초기도 마찬가지지만 디스크가 깨지면 사용자들이 직접 점검했습니다. 뭐 체크 디스크라든지 뭐 스캔 디스크라는 이런 명령을 해서 디스크를 점검했는데,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FSCK라는 파일 시스템 체크라는 명령을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 EXT3서부터는요, 이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운영체제가 뭐 깨진 파일들을 어떤 복구한다든지, 뭐 복구 안 되면 이제 폐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저널링 파일 시스템입니다.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EXT3, EXT4, 그다음에 라이저 FS, XFS, JFS 이 5가지가 현재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이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SMB죠, 삼바, CIFS라든지 NFS, NCPFS 등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을
리눅스는 ext3서부터 지원하고요. 지금 ext4, 지금 CentOS 6은 이제 ext4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그러니까, 뭐, 시험에 등장한다고 하면 5가지입니다. 5가지. 최근에 이제 그 출제되는 경향들 보니까, 뭐, 다음 제시된 어떤 이제 파일 시스템 중 가장 먼저 도입된, 뭐, 저널링 파일 시스템에 가장 먼저 도입된 파일 시스템이 뭐냐? ext3입니다. ext3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최근에 보니까 ext2, ext3, ext4인데 t3부터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뛰어난 익성. 리눅스는 유닉스를 그대로 따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닉스가 C 언어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C 언어. 그래서 리눅스도 유닉스의 특징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대부분 C 언어로 되어 있고 약간의 어셈블리, 기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90 몇 % 이상이 C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 언어 부분만 이제 다시 컴파일하게 되면 뭐 다른 시스템 쉽게 익성이 뛰어나게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인베디드라고 부르는데 인베디드 장비에 보면 리눅스가 포팅이라고 부르거든요. 포팅 탑재된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연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나오죠. 네, 일단 리눅스가 아까 말씀드린 유닉스의 특정, 그러니까 유닉스에서 이제 파생된 유닉스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이제 그런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닉스는 원래 상업용이었습니다. 상업용인데 그 상업용을 이제 그 X86 시스템, 쉽게 말하면 이제 인텔 CPU, 일단 PC라고 보시면 되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이제 운영체제를 만들기 시작해 탄생한 게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유닉스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의 표준을 뭐라고 부르는데 포직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포직스가 이제 유닉스 표준이라고 부르는데 그 포직스도 대부분 따라갑니다. 일부 뭐 독자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뭐 유닉스 표준이 이제 포직스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개형 유닉스 프로그램도 이제 대부분 뭐 큰 문제 없이 컴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널, 장치 드라이브, 라이브 응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 등 이런 것들도 쉽게 이제 리눅스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리눅스는 이제 현재 상당히 인기 있는 운영체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요. 자유롭게 막 배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커널이나 이런 거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제가 정성재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성재 리눅스 이렇게 해서 만들든지, 뭐 정성재 OS 이런 식으로 이제 리눅스를 기반으로 배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더 현재의 많이 사용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커널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고 다양한 채널 통해서 관련된 하드웨어를 또 특히 이제 리눅스는 커뮤니티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안전성과 이제 보안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이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이 보안과 관련된 좀 이슈는 있습니다. 소스가 공개되기 때문에 뭐 보안이 취약하다. 누구나 그 취약점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보안의 취약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금방 패치가 됩니다. 금방 패치가 돼서 뭐 보안이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용 운영체제보다는 빠르게 어떤 리눅스를 운영하고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오류 수정이 빠르고 보안 관련 패치를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수한 가격 성능비죠. 원래 서버로서는 유닉스는요, 원래 독자적으로 CPU가 있습니다. 쓰던 솔라리스 같은 거, 뭐 스팍 CPU를 쓴다든지, HP라든지, IBM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유닉스 회사들인데, 유닉스 회사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CPU라든지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생산을 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자기네 운영체제를 이제 유닉스로 탑재해서 운영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리눅스는 그 개인이 사용하던 초창기 인텔 CPU, 보통 X86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에 이제 최적화시켜서 발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X86 CPU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서버에서도 현재 많이 X86, 인텔의 뭐 X86 64라든지 뭐 제온, 최근에 제온 CPU가 보통 대형 서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인텔 겁니다. 그 경우 또 이제 X86 계열이라고 하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닉스의 자리도 이렇게 승계받아서 유닉스가 있던 자리들을 현재 리눅스가 또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리눅스는요, 운영체제의 핵심이 커널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뭐 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다 제공하고 있고, 엑스윈도우 시스템이라든지, 뭐 편집기,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개발도, 뭐 보안도, 뭐 게임 같은 것도 전부 다,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그 전체 설치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패키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스의 특징 중에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리눅스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 공개된 이 링스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링스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배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이제 서버뿐만 아니라 초창기에는 이제 유닉스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버용이 주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개발용에도 쓰고요. 아마 우분투 같은 건 서버용도 있지만 우분투는 뭐 개발자들이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PC라든지 좀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CentOS보다 좀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현재 리눅스는 뭐 서버용, 개발용, PC용 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배포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레디엣이 있고요. 뭐 데비안이라든지 우분투, 수세 등이 있고요. 국내에는 뭐 한컵 링스, SU닉스 등이 있는데 이제 한컵은 지금 거의 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SU닉 슈퍼유저 코리아에서 만든 링스는 아직도 이제 배포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부 다 이런 링스들이 레디엣을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포판들은 이제 같은 링스 커널을 이제 사용합니다. 링스 커널을 가지고 이제 뭐 시스템 도구라든지 뭐 관리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만 바꿔서 이제 만든 게 배포판. 그러니까 배포판은 운영체제 커널에다가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쉘이라든지 환경에다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해서 한 세트로 제공하는 운영체제 이렇게 한 세트로 제공하는 게 이제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 배포판. 지금 이게 CentOS 지금 6으로 이제 하시고, 뭐 7도 하시고 하시는데, 원래 CentOS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레딧에서 만든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걸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복제한 겁니다. 클론이라고 부르죠, 클론. 클론이라고 부르는데, 요건 이제 레딧에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상용입니다.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세에서 나오는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도 역시 이건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눅스가 뭐 100% 공짜라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저희 같은 CentOS는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도라. 요 페도라하고 레드 엔터프라이즈하고 CentOS의 관계는 나중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이제 무료 버전도 있고 상용 버전도 있고 어떤 커뮤니티 차원에서 또 커뮤니티 CentOS는 또 지금 레딧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좀 그렇지만 커뮤니티 차원에서 관리되는 거는 맞습니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술 지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리눅스에 사용되는 리눅스를 포함해서 리눅스에 그 내장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지원되는 응용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 이제 비상업적인 제품입니다. 비상업적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단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개개인마다 어떤 이제 환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CPU가 다르다든지 뭐 메모리 다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뭐 특성을 탄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기술 지원을 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문제점 알아보거나 뭐 경우에 따라는 뭐 패치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죠. 뭐 리눅스가 다른 운영체에 비해서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성이나 확장성이 뛰어난 거는 맞지만 모든 하드웨어를 지원하기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가 적다거나 물론 지원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 사용자가 적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정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가장 큰 그 단점이라고 꼽으면 사용자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거죠. 물론 현재 리눅스도 GUI 환경,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제 X 윈도우라는 그런 환경이 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를 쓸 수가 있긴 한데 아직도 리눅스는 이제 서버로 쓰는 경우도 많고 이 GUI 기반으로 동작되는
어떤 이제 그 뭐 제어라든지 응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100%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파일을 바꾼다든지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일부는 직접 이 터미널 우리가 이제 명령행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직접 명령을 쳐가면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영체제에 비해서는 아직도 직접 명령을 입력한다거나 환경 설정 파일을 직접 편집기, VI 편집기 같은 거를 사용해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사용해 직접 수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에 비해 사용자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의 이제 기술적인 특징. 자, 리눅스의 특징. 자, 리눅스는요, 최상위 디렉토리를 뜻하는 게 슬러시입니다. 리눅스를 이제 설치를 해보셨으면 처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슬러시하고 이제 수압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압은 이제 가상 메모리고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고 이 슬래시는요, 최상위 디렉토리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위 디렉토리 슬러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다음 하위 디렉토리들이 여기 나오는 대로 뭐 USR이 있고요, 뭐 VAR이 있고. 디렉토리,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고, 요 밑에 뭐가 있고, 그래서 이게 계층적 구조로, 이게 최상위 레벨, 그 다음에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으면, 여기가 이제 뿌리, 나무처럼 이렇게 밑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뒤집으면 나무 같다고 해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무의 이제 뿌리에 해당돼서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루트 디렉토리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뿌리 디렉토리, 다른 디렉토리, 근간이 되는 이제 그런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의 이제 이 파일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부릅니다. 트리 구조. 물론 이제 리버트 역트리 구조인데 이것도 트리 구조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만 들으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리눅스를 지금 이제 띄워놨거든요. 자, 로그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실습하실 때는요, 루트로 로그인하십시오. 루트로 로그인하시려고 하면 이제 기타를 누르시고요. 사용자 이름에 루트 입력을 하시고요. 패스워드는 저희 CentOS로 했기 때문에 CentOS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터미널 띄우시고요. 터미널 띄우고요. 자, 최상위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명령어들을 이제 뭐 간단하게 뭐 CD나 지금 LS 같은 걸 할 건데, 명령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cd라는 명령이겠네요. cd는 이제 change 디렉토리입니다. change 디렉토리를 바꾸는 이제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상위로 가겠다 그러면 cd 하시고요. 한 칸 띄셔야 됩니다. 네, 한 칸. 그러니까 리눅스는 이제 명령어하고 명령어 사이는 무조건 뭐 옵션이라든지 한 가지 띄도록 되어 있어요. 슬래시가 뭐냐면 맨 끝으로 가주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상위 디렉토리 이동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프롬프트 뭐 센스 있으신 분은 딱 아실 건데 보통 이제 이게 이제 아이디고요. 이게 호스트명. 처음에 제가 리눅스 설치할 www라는 컴퓨터명을 적을 때 호스트명이 오고요. 골뱅이로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현재 디렉토리 위치입니다. 현재 디렉토리 위치인데 맨 마지막 디렉토리 경로만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PS라는 걸 바꾸시면 프롬프트 세팅이라고 이걸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PS1이라는 판결명을 바꾸시면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cd라는 명령, 디렉토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여기서 또 명령 한 가지 더 배워보겠습니다. pwd라는 게 있습니다. Print Working Directory입니다. pwd 한번 해보시죠. pwd 하시면 현재 위치를 알려줍니다. 현재 위치가 이제 최상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wd. 일단 cd, pwd는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현재 있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보여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명령은 이제 ls입니다. ls는 이제 리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리스트의 약자인데 리스트요. list.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즉 목록을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최상위에는 이런 디렉토리 있다. 이게 이제 1단계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최상위 디렉토리 탑 레벨은 이제 슬래시가 되는 거. 그냥 슬래시는 기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닉스 만든 사람이 최상위를 뜻하는 특수 기호를 그냥 슬래시로 지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에 있는 디렉토리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렉토리는 뭐 뒤에 또 각 디렉토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디렉토리 보시면 템프는 독특하게 이제 녹색이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강조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아주 특별한 설정이 되어 있고 주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 디렉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특별한 디렉토리 하나 가보겠습니다. CD. 하나 디렉토리 하나 가보겠습니다. 여기 중에 USR이라는 디렉토리 한번 가볼게요. USR. 그러면 이제 CD, 뭐, 슬래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USR 해볼게요. USR 밑에 이제 또 이런 디렉토리 있는 겁니다. 뭐 CD, 로컬. ls 해보시면 또 이렇게 디렉토리가 CD, src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잖아요. PW 되면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최상위 밑에 있는 USR 밑에 있는 로컬의 밑에 있는 SH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계층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계층적 구조, 뭐 계층적 파일 시스템이라는 그런 명칭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치의 파일화. 리눅스의 이제 그 기술적인 특징 두 번째 장치의 파일화라는 거죠. 장치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드시 그 장치에 해당하는 이제 파일명이 매칭이 됩니다. 파일명. 여기 보면 이제 하드디스크, 키보드, 프린터, 화면 출력 장치 등 전부 다 이제 하드웨어 장치를 장치, 영어로 이제 디바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디바이스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장치에 해당하는 파일에다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나중에 제가 그 디렉토리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상의 DV한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클리어 할게요. 이게 지우는 게 클리어입니다. 클리어. CD하고 ls 슬래시 해보시면요. ls가 하고 이제 대상을 찍으면 쉽게 말하면 저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걸 보여달라는 거. 지금 최상위가 ls지 않습니까? ls 슬래시 하게 되면 여기 div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div 디렉토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cd 하시고 최상위 밑에 있는 div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cd 명령에 대한 사용법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LS에 보면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 뭐 잔뜩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div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이 그 링수상에서 그 사용하려는 하드웨어랑 매칭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노트북이기 때문에 뭐 CD롬, 여러분들 가상화하기 때문에 또 CD롬 붙이시고 하려면 또 뭐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D롬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CD롬 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젝트 책에 나온 것처럼 이젝트가 열자는 명령이고, div에 CD롬하고 엔터 치시면 CD롬 드라이버가 있으면 열립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CD롬 드라이버가 뭐, 저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CD롬 열겠다 그러면 CD롬에 해당하는 파일을 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정말 그 장치를 제어하겠다 그러면 하나 해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이제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 이제 가상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6개의 로그인 최소 6개를 지원하거든요. 지금 이 창이 컨트롤 알트 F1번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키 누른 다음에 F2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동시에 누르시는 겁니다. 이제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알트 키 누르시고요. 플러스 이제 F2번 키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F2번요. F2번 컨트롤 알트 F2번 누르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을 찍으시고요. 컨트롤 알트 F2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새까만 창 나오죠. 요게 이제 텍스트 로긴, 콘솔 로긴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창 어떻게 가냐? 아까 그 창은 이제 첫 번째 창입니다. 컨트롤 알트 F1 창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컨트롤 알트 F 안서부터 컨트롤 알트 F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기본 6개를 지원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컨트롤 알트 F2번 창이 한번 처음에 설치할 때 제가 계정 하나 만들려고 제가 제 포세인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POSEIN 하고요. 그렇게 SUNG 이렇게 성재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성재라고. 예. 그래서 SNJ 이렇게 해서 하면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로그인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F1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갈게요. 그럼 루트는요, 이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어떤 위치냐면 전지전능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해보신다고 하면 굳이 이제 이 모든 장치를 파일에서 관리한다고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후라고 명령을 내요. 후라는 명령인데 후라고 이렇게 해보면 누가 로그인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또 후에 대한 것도 나오겠지만 설명드리면 여기 첫 번째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디고요. 근데 여기 로그인하는 터미널인데 이 PTS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PTS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TTY부터 해보겠습니다. TTY 보면 콜론 0이라고 또 이게 이제 X 첫 번째 창이라는 뜻입니다. 그 컨트롤 타입 1번입니다. 아니 컨트롤 타입입니다. 터미널 타입 1번. 그러니까 컨트롤 타입 F1 창이라는 뜻이고요. TTY2 터미널 타입 2번이 컨트롤 F2번 창, 컨트롤 타입 F2번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TY 1번이 콜론 0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걸 X 윈도우라고 뜻 보시면 돼요. X 윈도우. 즉 X 윈도우를 지금 제가 루트로 로그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론 0이 X 윈도우를 지금 로그인된 상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0.0이 이게 무슨 점이면 첫 번째 X 윈도우의 첫 번째 모니터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그 X 윈도우 할 때 설정할 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PTS는 보통 여기 터미널 하나 띄웠잖아요. 저희가 오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터미널 띄웠잖아요. 그 터미널도 사실은 로그인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PTS라고 찍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터미널을 띄웠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SSH라든지 텔넷이라는 거 가지고 타고 들어오는데 그 경우에도 PTS라고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저기서 눈여겨볼 건 포세인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요. 터미널 타입 2번, 컨트롤 타입 2번 창으로 이제 로그인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루트가 저 장치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포세인 창에, 포세인이 사용하고 있는 저 장치 있잖아요. 지금 포세인이 터미널 타입 2번 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명령 낼 수가 있냐? 있죠. 하나 해볼게요. 지금 내가 ls 슬러시 한번 해볼게요. ls 슬러시 하면 지금 그 화면에 있는 결과가 제 터미널에 지금 제 모니터에 찍히는 거잖아요. 이제 포세인 사용자의 터미널에 찍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ls하고 슬래시 하고요. 출력 전환 기원, 일단 리다이렉션 기원 일단 배우실 겁니다. 이게 오른쪽 방향 꺽쇠, 오른쪽 방향 꺽쇠 하고요. DV에 TT와 1번에 엔터 치시면 돼요. 즉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ls 슬래시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터미널이 찍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오른쪽 방향 꺽쇠, 이게 영어로 이제 모서리가 있다서 앵글 브라켓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라이트 앵글 브라켓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꺽쇠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 꺽쇠. 자, 오른쪽 방향 꺽쇠를 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력을 바꾸라는 겁니다. 출력을 내 모니터가 아니고 이 장치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DV에 TT와 1번. DV에 TT와 1번은 이제 같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로 갔는데 지금 X 윈도우가 떠 있는 상태라 거기로 갔을 거고요. 예. 일로 보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어디로 보낼 거냐면 TT와 2번으로 보내십니다. TT와 2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TT와 2번 이번에 지금 이제 X 윈도우 화면이 떠 있어서 거기에 좀 묻혔을 거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찍히지만 TT와 2번에 빵 쳐볼게요. 그러면 이 결과를 이 장치로 보내라고. 지금 이 장치 누가 쓰고 있는지 포세인이 쓰고 있거든요. 컨트롤 탭 F2번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탭 F2번 가면 지금 이제 잘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금 LS한 결과 있죠. LS한 이제 결과가 포세인 사용자 화면에 찍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가 모든 장치가 이제 파일로 관리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장치를 쓰겠다. 예전에 프린터 쓰겠다 하면 프린터가 DV LP형이었습니다. 이 패러럴 포트를 쓰는 어떤 프린터 같은 경우에 CD롬이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직접 이제 수행함으로써 그 그러니까 장치를 쓰겠다 그러면 그 장치 장치 파일을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이제 그 장치 파일에 주면서 제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메모리 사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 설치할 때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썼잖아요. 슬래시하고 수업하고, 지금 버추얼박스에서 지금 2기가씩 정도를 뭐 2기가나 4기가나 보통 할당을 하는데, 요거는 가상 메모리 뭐냐면, 하드디스크 아시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가 원래는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목적으로 쓰잖아요. 수압을 설정했다는 거면 여기는 뭘처럼 쓰겠다는 거냐면 램처럼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압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쓰는 가상 머신의 메모리가 2기가입니다. 램이. 내가 지금 사용할 시스템 램이 2기가다라는 얘기는 처음에 설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램이 2기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동시에 그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2기가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2기가 넘어가는 게 어떡하냐는 거죠.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얼마만큼 사용자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메모리를 껴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예측이 불가능해. 만약에 뭐 10기가 분량의 램이 항상 들어온다 그러면 뭐 10기가 정도를 하면 좋겠지만 10기가 정도의 사용자도 안 들어오는데 10기가로 메모리를 껴넣는다고 하면 그게 이제 비용적인 낭비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디스크 일부를 이제 램처럼 선언하는 게 수압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램의 2기가인데 지금 제가 수압을 2기가 할당했다는 얘기는 운영체 입장에서는
램이 사기인 것처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꽉 차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교환이 일어난다고 여기 있는 녀석을 보내고 여기 있는 녀석을 올리는 그런 형태죠. 작업들, 그 프로그램을요. 보통 우리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교환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수압이라고 부른다라고 설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눅스의 기술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수압이라는 거죠. 가상 메모리. 즉 하드디스크 일부를 이제 램 우리가 말하는 뭐 주기억 장치죠. 메모리처럼 램처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램에서 작업을 하고요. 특히 이제 램보다 작은 프로그램도 실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된 방법이 가상 메모리고 리눅스에서 이제 수압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용어 스와핑 있죠. 스와핑이 이제 교환하다 그런 뜻이죠. 교환하다. 디스크 상에 있는 메모리 이렇게 교환을 이루한다 스와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여러분이 처음에 설치할 때 수압을 할당을 했는데 와 도대체 내가 지금 수압을 얼마 할당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확인해보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풀이라는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라고 해보자. 우리가 자유란 뜻이죠. 예, 자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메모리가 남는 공간이 얼마냐 이걸 확인한다. 예, 자유로운 공간. 프리 스페이스가 얼마냐를 확인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블록 단위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옵션이 이제 마이너스 M 옵션이 있어요. 마이너스 M. 메가바이트 단위를 보여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 단위보다는 메가바이트나 기가바이트 익숙하시잖아요. 프리 마이너스 M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전체 설정된 메모, 물론 지금 저희는 가상 머신, 버처박스 기반으로 이제 생성을 한 거지만 이게 하나의 그 물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2기가를 할당했는데, 네. 지금 사용되는 게 593메가 돼 있고, 네. 1428메가가 놀고 있다라는 거죠, 풀이. 근데 밑에 보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뭔 얘기냐면, 버퍼랑 캐시를 빼면은 이제 225메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메모리 상에는 593메가를 쓰고 있지만, 실제적인 차지하는 공간은 225밖에 안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버퍼랑 캐시를 뭐 쓰냐? 버퍼랑 캐시는 버퍼 메모리는요,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 여러분이 워드 같은 거 작업하실 때 잘라내기나 복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어딘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공간이 버퍼입니다. 잘라내겠다거나 이렇게 임시 저장적으로 저장되는 게 버퍼고요. 캐시는 뭐냐면, 캐시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어를 내린 것들을 운영체제에서 저장을 해요. 근데 똑같은 명령을 또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요. 예를 들어 find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find가 뭘 찾는 거예요. 파일을 찾으라고 했어요. 찾았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한 1분 걸렸다고 치죠. 근데 파일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 또 꼭 그 파일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리눅스에서는 안 찾습니다. 새로 추가된 파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캐시 메모리에 담아뒀다가 그 결과를 다시 그냥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시는 이런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요, 저장해두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퍼랑 캐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이에서 뺀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밑에 이게 이 얘기입니다. 버퍼랑 캐시랑 빼면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게 지금 225메가고 남아있는 공간이 이제 1796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압이 있죠. 수압이 지금 대략적으로 2047메가를 할당을 했는데 0이죠, 0. 지금도 메모리도 남기 때문에 뭐 수압을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수압을 확인하는 명령은 fre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적 라이브러리. 자, 동적 라이브러리는요. 동적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동적 라이브러리는 뭐라고 나오냐면, 프로그램의 특정한 기능을 루틴들을 모아놓은 걸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 이제 책을 봐야 되는데, 도서관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라이브러리 우리나라로 하면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책을 많이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 많은 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다량의 책들을 구비하고 학생들이 이제 공유해서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운영체제의 라이브러리도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게 운영체제 이 동적 라이브러리는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일단 메모리도 약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처음에 유닉스가 등장했을 때 동적 라이브러리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스크 때문에 그래요. 하드디스크를 용량을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쓰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메모리는 또 약간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걔가 필요하면 램에 붙어서 로딩이 되거든요. 로딩이 된다는 얘기는 뭐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체가 주는 건 아닙니다. 뭐 안 필요하다고 해서 안 쓰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 라이브러리 기능은 디스크를 좀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어떻게 디스크를 줄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명령어가 여러 개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안 배우셨는데 뭐 cp라는 명령이 있고요. mv라는 명령이 리눅스에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이제 디스크를 차지할 거면 그 명령 프로그램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얘가 50K입니다. 50K, 50kB라고 보시고요. 얘도 이제 50k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바이트는 한 글자가 1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는 1000바이트인가 아시죠? 정확하게 뭐 1024가 되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만약에 운영체제 깐다 그러면 100kB가 필요합니다. 100kB. 근데 가만히 봤더니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CP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뭐 한 25K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MV의 독자적인 게 25K예요. 근데 나머지 25K 절반씩은요. 중복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리눅스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얘네 빼자. 얘를 특정 디렉토리에 몰자. 그래서 리눅스에 이제 라이브러리 약자인 lib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공통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체제에 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25K를 운영체제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각각 프로그램들은 CP는 25K짜리 하나 저장하면 되고, 그 다음에 MV는 25K짜리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간을 25K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CP가 실행될 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럼 그때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실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초창기 유닉스나 리눅스가 등장했을 땐 디스크 용량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디스크 용량도 작았을 뿐더러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명령어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수백 개 막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내장하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적 라이브러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읽어보고요. 더 설명드리죠. 자, 정리해보면, 일단은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기능을 모아둔 것들, 라이브러리, 루틴들을 보통 모아놓은 걸 라이브러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링크한다는 거지. 링크도 나중에 이제 뭐 랭귀지, 프로그램 배우시면 정적 링크라는 게 있고, 동적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적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 안에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계속적으로 실행할 때마다 쓰든 안 쓰든 그게 이제 메모리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고요. 동적 라이브러리라는 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실행했을 때는 올라갑니다. 그냥 실행되다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디스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램에 이제 탑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적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정적으로 넣어버리게 되면 실행 파일의 크기도 커지고 메모리도 많이 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위치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공유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 lib 디렉토리에 공유되는 거를 동적 공유 라이브러리라고, 뭐 다이나믹 섀도우 라이브러리에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행 파일 외부에다가 만약에 실행할 때 이제 램에 탑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꼭 모르셔도 되는데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리눅스 상에서요. 이 라이브러리 명령어를 이제 찾아볼게요. cd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pw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cd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치시잖아요. 그럼 홈 디렉토리라고 갑니다. 홈 디렉토리는 각 사용자별로 개인이 사용할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생성 삭제할 수 있는 공간을 홈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pwd 하면 루트는요. 최상위의 루트는 별도로 이렇게 독방을 줍니다. 이렇게 루트라고 줘요. 여기 디렉토리에서만 이제 파일 생성 삭제를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루트는 못 만드는 디렉토리는 없습니다. 생성 못하는 디렉토리는 없습니다. 자, 이제 명령어를 찾는 명령을 하나 배우셔야 되는데 이 리눅스에 사용하는 명령 많이 쓰는 게 cp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v도 있는데 이런 명령을 찾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위치하시고 cp 하시면 이렇게 지금 cp가 엘리아스예요. 엘리아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빈 디렉토리 안쪽에 이제 cp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위치 mv 하게 되면 빈 디렉토리 안에 엘리아스는 아까 나중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mv 요게 이제 mv라는 명령이 빈 디렉토리에 있다는 거고 cp라는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어디에 뭐있냐 아까 말씀드린 s하고 이제 최상위 슬래시 하시고 lib 해보시면 여기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좀 SO가 쉐어드 오브젝트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공유물이란 뜻이에요. 공유물. 공유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 정리해보면 lib라는 디렉토리요. lib라는 디렉토리가 아직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동적 라이브러리가 있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명령어 다시 두 개 찾아보겠습니다. 위치하시고 cp 하시고 위치하시고 mv 하시면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참조하는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인데 그게 LD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LDD 하시고요. 뭐 이해 안 되시면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배우실 테니까 빈 밑에 cp 해보시고요. 자, LDD 하시고 빈 밑에 mv 하시면 이 명령어가 참조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뭐 자세히 보시면 뭐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뭐 lib RTS 거의 뭐 상당히 이런데 유사한 것도 이렇게 보이죠. 왜냐면 비슷하거든요. CP나 MV나 기능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할 때 필요하면 라이브를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만약에 동적 라이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CP에 기본적으로 내장합니다. 그렇다면 CP의 파일도 크기 커지고 MV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든 게 동적 라이브라고 보시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불러다가 메모리에 탑재해서 실행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동적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조금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나중에 되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